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병원 영양팀입니다. 당뇨병의 식사요법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만약 다른 질환과 함께 가지고 있다면 어떨까요? 원래대로 당뇨 식사요법을 잘 지키면 되는 걸까요? 이번 동영상에서는 콩팥 질환이 동반된 당뇨병의 식사요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당뇨병 식사요법을 준수하지만 콩팥 질환이 동반되었다면 콩팥 기능 악화를 지연시키고 요독증을 예방하며 전해질 수치를 적절하게 조절하기 위해 주의해야 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질병의 악화를 예방하고 좋은 영양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질환 모두를 적절히 조절해야 합니다. 그럼 먼저 당뇨 식사의 기본 원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혈당 조절을 위해 매일 일정한 시간에 알맞은 양의 음식을 균형 있게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고루 어우러진 식사를 권장하며 식사와 식사 사이는 약 5시간에서 6시간, 식사와 간식은 약 2시간 정도의 간격을 두고 먹는 것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콩팥 질환이 동반되었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콩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염분 섭취를 줄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음식물로 섭취한 단백질이 요소로 전환된 후 혈액에 과다하게 쌓이는 요독증을 예방하기 위해 단백질 섭취를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콩팥에서 칼륨 배출이 원활하지 않아 혈액 내에 칼륨이 쌓여 근육마비, 부정맥, 심장마비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칼륨 함량이 높은 식품 섭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소금 1g에는 약 400mg 정도의 나트륨이 함유되어 있으며 소금 외에도 간장, 된장, 고추장, 토마토 케첩과 같은 조미료에 나트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 소금 1g에 해당하는 조미료의 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염분 섭취를 줄이기 위해 소금 대신 염분이 적은 양념을 선택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소금은 크게 절임이나 젓갈류, 장류를 만들 때 사용되는 천일염, 양념류로 사용되는 꽃소금, 감칠맛을 낼 때 사용되는 맛소금으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천일염, 꽃소금, 정제염으로 갈수록 염분 함량이 높아지므로 사용할 때 주의하도록 합니다. 아주대병원 TV 채널에 업로드되어 있는 저염식 레시피 소금 1g이면 다른 소스는 몇 g일까 편을 보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식사할 때 염분 섭취를 줄이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국물보다 건더기 위주로 먹고 국그릇 크기를 줄여 먹는 양을 줄여봅니다. 염분량이 많은 탕이나 찌개류 대신 맑은 국이나 숭늉 형태로 대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염분 함량이 높은 장류, 가공식품은 피하고 절임이나 조림으로 만든 음식보다는 구이나 찜과 같은 조리법으로 대체하는 것을 권합니다. 짠맛보다는 매운맛, 단맛, 신맛, 식물성 기름 등을 사용함으로써 염분 섭취를 줄이는 것을 권장드리며 기호에 맞는 저염 소스를 만들어 활용해보는 것도 염분 섭취를 줄이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저염 소스와 메뉴 레시피는 아주대병원 TV 저염 식사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만드는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단백질 섭취를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콩팥 질환이 있다고 단백질을 지나치게 제한하면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고 영양불량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무조건 고기나 생선을 피하고 채소만 먹기보다는 나의 콩팥 기능에 맞는 적정량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직 투석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체중 1kg당 0.6에서 0.8g 정도의 단백질 섭취가 권장됩니다. 예를 들어 70kg의 성인의 경우 하루 약 42에서 56g 정도의 단백질 섭취가 권장됩니다. 밥이나 우유와 같은 식품에도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여 고기, 생선, 계란, 두부 등의 단백질 반찬은 끼니당 한 가지 정도로 제한합니다. 한 끼에 먹을 수 있는 양은 고기 40g, 생선 50g, 두부 80g, 계란 55g 정도입니다. 각각 단백질 8g 정도가 포함되어 있으며 눈대중 양을 익혀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외식을 할 때 고기 1인분을 모두 먹는 것은 단백질을 과하게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반으로 줄여 적당량만 먹도록 합니다. 당뇨병이 있는 경우 채소와 섬유질 함량이 높은 잡곡밥을 권하지만 콩팥 질환이 동반된 경우라면 칼륨 함량이 높은 식품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칼륨 섭취를 줄이기 위해 가능하면 혼합된 잡곡밥 대신 쌀밥으로 선택하는 것을 권합니다. 잡곡밥에 포함된 식이섬유소나 미량영양소들은 반찬으로 대체할 수 있지만 칼륨이 몸에 과다하게 쌓이게 되면 근육마비나 부정맥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칼륨은 물에 녹는 수용성이므로 조리 전 충분한 양의 물에 최소 2시간 이상 재료를 담가 놓고 끓는 물에 데친 후 조리하면 칼륨 함량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단, 국을 끓인다면 채소를 데쳐낸 물을 버리고 새로 조리해야 물에 녹아있는 칼륨을 다시 섭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칼륨 함량이 높은 껍질과 줄기 부분은 제거하고 가급적 잎부분만 사용하도록 하며 칼륨 함량이 높은 토마토, 바나나, 참외, 키위 같은 과일 대신 사과나 배, 딸기 등 칼륨 함량이 낮은 과일로 바꾸어 먹는 것도 칼륨 섭취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칼륨 함량을 낮추는 조리법을 사용하고 칼륨 함량이 낮은 식품을 선택하더라도 양이 많아진다면 총 칼륨 섭취량이 증가하게 되므로 주의합니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메뉴에서 과한 단백질 섭취를 예방하고 나트륨과 칼륨 함량을 낮추기 위해 어떻게 바꾸어 먹을 수 있을까요? 잡곡밥 대신 쌀밥, 건새우 아욱된장국 대신 묵국으로 대체하고 염분 함량이 높은 장조림이나 묵은 김치보다는 고기 볶음, 겉절이 형태로 바꿔 먹도록 합니다. 칼륨 함량이 높은 시금치나물이나 생채소보다는 칼륨 함량이 낮은 채소로 바꾸고 껍질을 벗겨 조리해서 먹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과일을 간식으로 먹을 경우에는 칼륨 함량이 낮은 과일로 바꾸어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메뉴를 바꾸었을 때 단백질은 11g, 나트륨은 203mg, 칼륨은 407mg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요약해 보겠습니다. 기존의 당뇨 식사 구성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고루 어우러져 있고 섬유소가 풍부한 음식을 먹는 것이라면 콩팥 질환이 동반된 경우에는 잡곡밥 대신 쌀밥으로, 찌개류 대신 맑은 국이나 숭늉으로, 절임, 조림류 대신 구이, 찜 등의 조리법을 이용하고 자신의 콩팥 기능에 맞는 적당량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식사요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